네, 안녕하세요. 확률론과 미분기한 시간입니다. 3월 29일, 한국 시간 3월 29일. 네, 저는 28일 토요일입니다. 네, 저는 내일도 일요일이라서 쉬죠. 네, 아무튼. 네, 오늘 이제 확률론과 미분기야 또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노트를 제가 펼쳐볼게요. 여기 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 이야기가 됐나요? 여기 제가 그냥 여기를 좀 다시 봐야 되나? 여기까지 했다고 쳐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혹시, 좀 네.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다시 봤는데 저 P가 약간 납득이 잘 안 돼서 어떤 P? 어디요? 펑션인지. 어디? 저 지오대식에 있는, 이거요, 이거? 이거? 네네, 저 이거? 함수가, 네, 처음에는, 이거? 네. 네, 저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그 변분법 기초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시작을 여기서 이제 지오대식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변분법 아이디어를 어 이 셋업 자체가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피스가 이렇게 있고 그 변분법의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세팅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점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P랑 Q. 그러면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최단 커브를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최단 거리를 잇는 커브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변분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최단 거리 커브를 찾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최단 거리 커브 말고 이 전체 이 그 다른 커브들 있죠. P랑 Q를 잇는 다른 커브들은 이 녀석 이 최단 커브보다 길겠죠. 길이가 길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P랑 Q를 잇는 커브들을 무슨 그 그 원소처럼 무슨 셋의 원소처럼 취급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 가로축에다가 커브들의 집합? 뭐 이런 거를 놓을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최소값이죠. 이 아이디어는 괜찮죠. 우리가 찾는 거는 최소값이잖아요. 커브들 중에 랭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랭스로 만든 커브의 최소값이잖아요. 네. 근데 이 최소값 찾는 방법 미적분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요 커브, 이렇게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최소값을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뽑아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P에서 Q를 잇는 커브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그 미분값이 0인 거잖아요. 여기서의 미분값이 0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미분값이 0인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제 커브들의 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실수처럼 간단하게 생겨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워낙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PQ 우리가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커브가 있고 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커브를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살살 바꿔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살 바꿔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바꾸는 거를 또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냐면, 이 커브가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벌 J에서 출발해서, 뭐, 곡면이면 곡면, 이렇게 위로 가게끔 커브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렇게 살짝 바꿔서 얻는 새로운 커브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 요 인터벌 여기가 0일 때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타임을 이렇게 바꿨을 때 요 그 변화한 게 나오게끔. 뭔가 약간 호모토피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좀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약간은 맞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테스트하는 곡선이 있고 거기에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씩 변화를 조금씩 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 perturbation이라고 하죠. 네. 퍼뮤테이션, 네. 네네네. 퍼뮤테이션이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이디어고요. 호모토피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이미지가 있죠. 네. 호모토피랑도 연결이 되는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초점은 호모토피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여기서 이 커브들을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각각마다 그 랭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랭스들을 요렇게 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커브가 진짜 최단거리였다면 이, 이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얘를 미분했을 때 0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다른 어떤 커브들보다 작을 테니까. 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윤현민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구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네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커브 일단 알파를 세워준다. 알파를 세워두고요. 그 네. 다음에 이 친구를 살짝 변형시키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파 제로라고 할게요. 알파 제로라고 하고 뭐 이 다른 것들을 뭐 그냥 뭐 베타라고 다 말을 하면은 그러면 그 여기서 비교하는 그 묶음은 이 알파 제로랑 알파 제로를 살짝 변형시킨 이렇게 베타 드린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길이가 최소인 거를 L을 이제 그 T로 그 이쪽 방향으로 미분해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 찾는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알파 제로랑 얘를 그 살짝 움직이는 그 애들에서만 비교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 다르게 이렇게 그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혹시 최소가 나올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보고자 하는 곡선이 정말로 최대한 곡선임을 보려면은 그 다른 후보들 이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애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야 되죠. 아 해야 되는 게 맞군요. 네. 진짜로 찾으려면. 네. 아 근데 네네.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좋은 생각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보통, 이 수학, 그냥 모든 문제가 다 거의 그런데, 문제를 풀려면 수학에서 잘 이제 응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는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필요 조건을 먼저 찾아요. 아 네네. 이거 필요 조건 중에 하나죠. 네네. 네. 지금 필요 조건을 찾고 그 필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 네네. 이거는 수학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네. 그러니까 첫 더 술에 다 생각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러면 이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목표는 과연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하는가라는 필요 조건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근데 그 필요 조건이 유용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 여기서 B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우리가 할 거는 그 모든 B입니다. 모든 B. 만약에 모든 B에 대해서, 모든 이 퍼turbation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면 가장 짧은 커브가 될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아 그쵸 그쵸. 네. 네네. 근데 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아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실은 문제를 풀 때 필요 조건부터 봐야 한다라는 그 전반적인 그 접근 음. 방식이라는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던 상태였어서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왠지, 납득이 되네. 네, 왠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네, 맞아요, 맞아요. 잔소리 비슷하게 조언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워낙 이제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대상,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이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있다고 가정하면 이 녀석이 과연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애널라이제이션을 좀 하고, 여기서 어널리시스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단 좋은 이제 성질이 나오면, 이거는 할 만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풀어볼 만하겠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만 신경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의 베리에이션, 이런 걸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를 그 알파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알파를 이렇게 네네. 퍼터베이션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게 가장 짧은 길이라면. 네, 근데 여기서 또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정이 저희는 지금 필요 조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포인트 모든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진짜로 가장 짧은 커브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음, 네네네, 아시겠죠? 네. 네네. 왜냐면 말씀 감사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도 다 알다시피 미니멈일 수도 있고 맥시멈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요 프로포지션을 엄밀하게 보시려고 하시길래, 네, 굉장히 좋은 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계산을 보시면, 이 마지막 라인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이 과정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 네. 그래서 그냥 이때 당시에 제가 노트를 만들 때는 그냥 그 미니멀 서피스하고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 예쁘게 나오는 걸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계산을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프로포지션의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 베리에이션 필드는 노멀해야 되고요. 알파도 그 페르메트라이즈 바이 아르크넥스 상태여야지 요 두 개가 동치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아니라고 해도 뭔가 되긴 될 거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시고. 네. 근데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이 프로포지션에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오대식이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장 노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알파 더블 프라임이 이 서피스와 노멀한 경우. 네. 노멀한 경우 지오대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이것도 뭐 사실 나쁘진 않죠. 이 서피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지오대식의 트레이스 형태로 운동을 하면 이 사람은 노말을 느끼지 못하니까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말이면 이 사람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는 약간 지오메트릭하게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커브의 후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찾을 수가 있죠. 지우대식의 의미를.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우대식이라고 해서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그런 건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어쨌든 요런 거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이 녀석이 뭐 어떤 뭔가를 미니마이징 하는 후보고 뭐 크리티컬 포인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테크닉을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요런 문제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어떻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뭔가 미니마이징 하고자 하는 퀀티티가 있고 그 녀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PD에서는 있잖아요. 얘가 뒤집어집니다.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이거 보면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멀 투 S라는 게 일종의 미분방 정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알파 더블 프라임이 탄젠트 벡터들이랑 내적했을 때 0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일종의 미분방 정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PD 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미분방 정식을 풀기 위해 얘를 거꾸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요 녀석을 찾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알파 더블 프라임이 t하고 0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분방 정식. 그리고 얘는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이 녀석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조건이 요 미분방 정식을 만족한다. 지금 요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의 하나의 스토리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방식은 우리가 이거 자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PD에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쓰는 경우는 얘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문제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거꾸로 찾아요. 미분방 정식에 해당되는 펑셔널을 찾아요. 네.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이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의 존재성을 보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보다. 네, 뭐 그런 이야기, 썰풀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2단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냥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이 그만큼 멋있다. 이 정도로만. 강 선생님, 네. 손을 들어줬군. 저 네. 오류인가요? 아니, 질문 있으신 거죠?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서 쏘는 네네네네. 겁니다. 네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지오대식이 네. 가장 짧은 길일 수도 있고 가장 긴 길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짧은 예시 그다음에 뭐 둘 다 아닌 예시는 제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데 네. 가장 길다는 게 이게 성립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없겠죠. 아, 네. 네네네. 네. 계속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면 아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없는 게 그냥 그 커브 하나를 고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항상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네. 없습니다. 네네네.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길이를 늘리는 건 그리고 너무 한 쉬운 얘기예요. 가지,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가장 길다는 거 성립 안 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오대식,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오대식이, 그런 조건이 혹시 있나요? 길이가 유한하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없나요? 그러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지오대식의 정의는 이거거든요. 네. 얘는 길이와 관계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의 솔루션이 지오대식인 게 스탠다드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거랑 네네네. 관계없이, 요 네. 프로퍼티랑 관계없이 네. 지오대식 방정식을 만족하는 커브가 지오대식. 아,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혹시
네, 그냥 어, 제가 그 요즘 그 위상 수학 공부하다가 이상한 예시를 하나 봐가지고 네네, 네네. 그, 네, 그 뭐 패스 커넥티드. 아, 걔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걔는 길이가 정의가 안 됩니다. 넌 렉티파이어블이라서.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 지오데식 얘기를 보다 보니까 네. 지오데식도 뭔가 그런 조건이 붙는 건가라는 게 그냥 음.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네. 원칙적으로 그런 조건은 안 붙는데, 이제 그 녀석은, 미분 방정식, 그 지우대식의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 약간 저번에 그 실린더 위에서 이제 헬릭스들과 이제 직선이 이제 지오대식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모든 지오대식에 대해서 저렇게 노멀 베리에이션을 잡고 이제 하면은 L 프라임 0은 0이 다 만족되는 건가요? 네. 어, 뭔가 이상 지오대식도 그렇게 많고, 음, 네,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신기하네. 네네네. 다 됩니다. 다 랭스 펑션에 대해서 요런 센스, 요 베리에이션에 대한 크리티컬 포인트 관점에서 다 만족합니다. 그거를.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약간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계속 오픈 인터벌을 얘기하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클로저를 제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별히 어떤 그 가지는 의미가 좀 뭔지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 네. 지난번에 살짝 음, 말씀드렸는데, 두 점 사이를 잇는 이제 커브의 펄터베이션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이 끝점은 고정하는 게 저희 목적에 맞지 않겠어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로. 음, 네. 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냥 끝점만 고정해도 되긴 하거든요. 베리에이션이. 어, 네. 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네.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알겠습니다. 바이 파트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보시면 네. 요게 이게 클로저가 인터벌 i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 J여야 되는데 J여야 되죠? 이거? 아니다 I 맞네. 네, 맞습니다. 음, 죄송해요. 이 I 맞는데 음, 이게 끝까지 걸려 있고 다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할 때 바운더리 뭐가 나와요. 네. 네, 음, 그래서 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 클로즈드 인터벌 안쪽에서 가둬서 베리에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취하면 요거 뭐 나올 거잖아요, 이거. 네, 네, 요거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 네.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미니멀 서피스 얘기하면 되겠죠? 저희 정의 얘기까지는 했었나요? 미니멀 서피스? 지난 시간에? 정의 얘기까지 왠지 했던 것 같은데. 메인 커버처가 0인 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메인 커버처가 0인 건데, 그, 그 노멀 베리에이션을 똑같이 합니다. 지오대식처럼. 근데 이번에는 에리아로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도 비슷하게 바운디드 도메인을 잡고 요 클로저에서 노멀 베리에이션을 주는 형태로 서피스의 퍼turbation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이 퍼turbation에 대해서 에리아에 대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방식입니다. 네. 아이디어는 완전 패러렐입니다. 정말 똑같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의 조건이 그 메인 커버처가 0인 컨디션으로 나와요. 네.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정 선생님 이거 해보셨죠? 저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 O1 텀들 때문에 계산을 한 두 번 정도 지우고 다시 하고 해봤는데, 네, 아직 계산을 잘 끝냈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네, 아니, 좀, 뭐랄까, 저 O1 텀이 좀, 네, 5원, 네, 5원 왜요? 5원이 좀 이상한가? 근데 거기까지는 됐는데요. 그 네네네. 여기까지? 밑에서, 네. 어디였지? 그 밑에서, 네, 그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노트를 안 켜고 있는데, 혹시 밑에 조금 더 내려가 주실 수 있나요? 음. 아닌가? 옆에도 있나요? 네, 저기서 저 A 더블 프라임,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김록희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문제가 그 A 더블 프라임 T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걸 생각할 때 지금 했던 계산을 재탕하는 게 안 돼서 그럼 우리 다시 계산해야 돼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서 이제 이 5원T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히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정리가 됐던 거라서 그리고 이게 식을 볼 때는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음, 무슨 말인지 그,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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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X is minimal if and only if A 프라임 제로가 제로, 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미니멀이면 이쪽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대쪽으로 할 때 저 AT를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해봤더니 저 O1 텀 때문에 계산이 너무 으악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니, 반대쪽으로 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이거잖아요. 2번. 저희 근데 그 밑에 그 A 더블 프라임 0은 그 모스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A 더블 프라임 0은 뭐가 나오는 그 계산이 뭐냐 아니, A 이건데 더블 프라임이 0인 계산이 여기 없잖아요. 왜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면 저희가 이 계산을 아니, 미니멀 서피스 다시 봤던 맥락이 그거니까요. 이 파트에 A 더블 프라임이 없잖아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직 안 넘어갔는데, 거기로? 뭐 하려고 이 더블 프라임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니, 여기 아무 말도 없잖아요. A 더블 프라임하고 아무 네. 상관없는데? 네네. 왜 그 얘기를. 그게 뭐 때문에 그랬지? 아마 A 더블 프라임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도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 파트는 아니니까. 네네네. 네, 네네네. 여기서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네네네. 일단 거기는 딱히 계산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대. 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 네. 네, 이건 잘 거의, 됐나요? 네네네. 거의 잘 네, 됐습니다. 그걸 하는 거 자체는 네, 오케이, 납득을 오케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잘 되잖아요, 여기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번에, 이번에 그 네네네. A 더블 프라임 0이 0보다 A 더블 작다 프라임 이거 없어요. 하는, I 프라임 0이 0보다 네네네. 작다 하는 이 오케이, 네네. 증명이 네네네네. 지오데식 할 때도 적용하려면은 네, 이제 얘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하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어슘 A 프라임 0은 0 해서
뭐 아웃사이더 스몰 네이버후드 큐 하는데 여기서 말한 스몰 네이버후드는 뭐지? 이러면서 그 얘기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여기 아, 얘기가 이 페이지를 안 넘어갔으니까 네.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AW 프라임이랑 여기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2번이 이상하신가요? 2번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누가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는 이제 배동성 선생님이랑 얘기를 계속 나눠봐서 네네네. 아 이게 아마 이제 그 함수가 그 네. 0이다라는 결론을 얻고 이제 싶은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특정 점에서 0이 아닐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네. 이제 하나 줘서 네. 그걸 그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이 베리에이션을 적분했을 때 0이 아니니까 이제 그 대우로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는 이제 돼 있는데 요 디테일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 아웃사이드에서 이게 빵이 되고 요점에서만 큐가 되는 그런 걸 잡을 수 있다라고만 써 있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점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받고 내가 원하는 그 네이버후드 바깥에서 0인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는 뭐 오케이인데 예, 그거 좀 예, 문제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솔직히 네? 네, 이게 지금 어떤 네이버후드 바깥에서는 이게 0이고, 네. 그, 이, 내가 원하는 점 이, Q에서는 Q인 그런 함수를 Q에서는 잡겠다라는, HQ요. HQ. Q 네, 아닙니다. HQ? HQ 네. 가 값이 되는 네. 이게 왜 그런 안 돼요? 이제, 이게 되는 거 자체는 이제,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네. 이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스몰 네이버후드가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그럼 D 바를 안에 들어있는 네이버후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네. 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HQ가 0이 아닌 점을 잡고 Q에서 그러면은 펑션을 이렇게 잡아요. 네. 펑션을 그냥 예? 이렇게 잡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지금 너무 대충 썼나? 그 지금 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H 있잖아요, H. 그 프라임에 요 리틀 H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근처에서 H랑 비슷하게 잡고 네. 그러니까 0만 안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식에서는 H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HH고, 네. 근데 그 식의 마이너스 2의 라지 H제곱인 게 아니라 그 점에서만 H제곱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그렇게 안 스몰 해도 네이버 됩니다. 후드에서 네. H제곱인 게 아니, H 제곱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럼 그 스몰 네이버 후드에서는 H랑 똑같고, 네. 근데 바깥에서는 0인?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키는 그 그림인 건가요? 요 네, 네, 네. 설명에서. 이렇게, 네. 이게 너무 그냥 해석하기에 너무 그냥 기본적인 거라 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썼는데 h가 컨티뉴어스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h가 0이 아니면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컨티뉴어스 펑션은 항상 그 뭐야 0이 아닌 지점이 있으면 0이 아닌 네이버들 찾을 수 있어요. 근처에서. 음. 네. 그래서 요 네이버후드를 가지고 요 작은 h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적분값이 h제곱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은 게 돼요.
근데 저건 그 그냥 글만 봤을 때는 저 스몰 네이버후드 안에서 라지 H랑 같은데 바깥에서 갑자기 0이 돼야 된다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0을 해서 그냥 이펙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음, 왜냐면 라지 H는 저렇게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그 점만 똑같고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너무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좀 생략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이 HQ가 0이 아닌 점을 하나를 찾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돼요.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Q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체가 0이 아니게 할 수 있고. HP가 0이 아닌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를 이 D를 이거랑 연관되게 잡는 거죠. U로 잡던지, 뭐, 네, 이거 U로 잡던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U로 할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H를 U 바로 잡아가지고, 음, 어, 그러면은 요거 다 되죠? H, 이렇게? H랑 예, 아예 똑같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H는 0, 이것도, 아웃사이드에서는 0이 되고 이것도 조금 더 반대로. 빡빡하게 할까요? 이거 네이버도 U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요거까지 걸 수 있어요? U의 바운더리에서 0 되기까지? 그러니까 요거처럼,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요 점에서 0이 아닐 때, 딱 그, 0에 닿는 지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 라지 H를 네. 기준으로 바운드를 잡을 네. 때, 네.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없으면은 없는 대로 상관없어요. 네. 네, 목적이 예, 네. 적분해서 음수되게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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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냥 음수 나옵니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러면, 사실 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 그 어느 정도 그 배동수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는 아, 사실 약간 조금 퉁 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하고 넘어간 게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음. 마음속으로는. 네. 네네네네. 네. 그 해석학 하실 때 이런 거 훈련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음, 네. 이제 이렇게 생긴 이 함수의 적분이 이제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도 하면 이제 좀, 예, 그 다음 스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디테일 체크해 보시는 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그런 것들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적혀 있는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면은 좀 뭐야. 그 책이 아니에요, 노트가. 그러니까 아, 책이라도 솔직히 틀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 노트의 목적 자체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그게 전달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노트를 쓰는 당시 이 노트의 그 관점이 기초적인 해석학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생략된 파트들의 그 행간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혀 있는 말에 너무 집중하면은 이제 뭘 하려는지 그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행간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네, 네. 맥락을 잘 좀 더, 네,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약간 잔소리가 좀 되는데, 아니요, 아니, 이게 조금, 제가 조금, 그 약간 답답함이 좀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해는 하는데, 이 적혀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돼가지고, 이게,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그,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은, 네. 뭐가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네네네.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것도 있고. 사실 네네네. 이 얘기가 나온 발단이, 이 증명에 이제 그 조건이, 요것도 똑같이 클로저를 취해서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D를 잡아야 되는데, 지우대식 할 때 똑같이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저 2번 저 로직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에 이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지오대식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 체크를 또 저희끼리 해보면은 되는 문제 같다고 생각이 클로저요? 들었습니다. 클로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바? 2번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맨 위에 네. 조건이 시작할 때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디바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왜 필요할까? 적분할 때 디바 저거 안 쓰는데? 이 생각을 했다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렌즈로 이제 노트를 음, 보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너무 문자만 보지 말라고 하신 거가 이제 이런 뜻이 음. 아니었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 D가 저것만 보는 거죠. 그냥 저런 케이스만. 저런 케이스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게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디바에서 디퍼런셔블 펑션인 거 이것도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물론 D에서 디퍼런셔블 펑션인 거는 이제 정의가 잘 되는데 바운더리에서는 왜 필요하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네, 별의별 얘기는 다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네. 이제 잘 보니까 D에서 디퍼런셜 펑션이고 이제 적분하고 이런 로직 다 되니까 이제 다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 D 바가 U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지오대직 증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걸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쓰인 거지? 이런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은 있어서 음. 예, 네, 그 생각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이것도 아까 윤여민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것도 필요 조건을 찾는 거라고 보세요. 네. 음, 필요 조건을 찾는 경우라고 보세요. 네. 디바가 아니어도 뭔가가 정의는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D가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이제 그 케이스가 많잖아요. 예, 훨씬 적은 베리에이션들의 모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는 순간 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베리에이션의 케이스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아이디어처럼 미니멀 어쩌고 크리티컬 포인트 찾으려면 뭔가 그러니까 미니멀 에리아 뭐 이런 거 개념을 찾으려면 최소한 얘는 돼야 되잖아요. 필요 조건이 되죠, 얘는.
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도 되길 바랐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만 되는 걸 해도 미니멀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쪽 접근법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왜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강조를 안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는 따로 있고요. 원하는 성질은 따로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녀석을 찾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 네. 이거 뭐 더 넓혀볼 수도 있겠죠? 넓히면은 뭐 일단 노멀 베리에이션 자체, 우리가 고려하는 베리에이션 자체가 경우가 늘어나니까, 네. 뭐 그 경우까지 커버를 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필요 조건만 봐도 이게 나오잖아요. 네, 증명이 다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저거로도 충분했다. 그쵸. 필요 조건만 봐도 네,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팩트리 서포티드 베리에이션을 이 기본입니다. 보통. 아, 네. 그러니까 얘를 필요 조건을 찾는 첫 번째 스텝으로 밟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컴팩트리 서포티드가 먼저 시도가 되는데요. 이제 가장 단순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취하잖아요. 그럼 컴팩트리 서포티드는 바운더리가 0이 나와요. 그래서 훨씬 다르게 좋습니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해가지고 바운더리 값을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컴팩트리 서포티드면은 걔가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안 나와요. 괜찮나요? 네. 네. 근데 모든 베리에이션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베리에이션을 신경 쓰고 싶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컴팩트리 서포티드 베리에이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달성되는 조건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필요 조건이 우리한테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주는지 이거는 풀기 좋은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사가 된 다음에 근데 컴팩트리 서포티드 베리에이션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다음 베리에이션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베리에이션을 컴팩트리 서포티드로 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넥스트 스텝인 거죠. 지금은 여기에 고정해서 필요 조건 중에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네. 필요 조건. 네. sufficient 아니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헤매는 과정. 네, 헤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그 조건에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식에서 이게 왜 이래야만 하지? 이런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은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얻었냐? 약간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컴팩트리 서포티드 노멀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미니멀 서피스가 나오는 조건이 민 커버처가 0이다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이 조건이 이 D를 바꿔가지고 뭐 다른 거를 얻을 수 있냐 없냐라는 게 저희 초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운디드 도메인 안에서 민 커브처가 0인 조건을 얻어내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쉽나요? 이게 너무 그거는 당연해서 그거대로 그런가요? 더 네. 좀 사실, 무서운 사실, 지점이 있는 게, 저 계산을 하면은 H가 계산식 안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처음에 할 수가 없는 형태여서, 모르죠. 좀 안 보이니까. 네. 아, 이 문제를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음. 이해가 되는데, 미니멀 서페이스 문제 생각할 수 있겠다 네네네. 이해가 되는데,
네. 이 H가 나오는 게 이게 뭐 이거를 미리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닐 것 아, 같다는 그쵸. 생각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요. 굉장히 넌트리비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 그쪽에 집중해 주길 바랬는데, 네. 선생님들이 그 방향으로 이제 이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길 바랬는데, 네. 약간 그 뭐지? 이런 그 조건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네. 살짝 답답해서 잔소리 비슷한 걸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고 뭐가 나온지를 보시고 이게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음미하길 바랬는데 자꾸 이 조건은 왜 걸어 있죠? 안 걸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든 거예요. 좀 질문을 위한 질문, 기계적인.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아 물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네, 물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네, 제가 좀 성토를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저희끼리 이제 얘기해서 해소가 안 된 거가 그게 이제 네. 있다보니까 이게 예,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할만했다. 이해. 계산은 음, 사실 그 계산 그러니까 저게 되게 그러니까 H가 0이 딱 나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음,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 별 적이 없잖아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네네. 계산 자체는 괜찮았고, 네네. 네. 그러고 나왔더니, 진짜 0이네. 약간 이 포인트도 좀, 네. 약간, 네. 신기한 포인트가 있었고, 네. 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들어갔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음. 살펴보다가, 이건 좀, 예,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네. 아, 네네네. 그러면 그 약간 질문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의 내용은 잘 이해가 됐고, 계산도 잘 아, 따라갔는데, 뭔가 뭐야, 이, 이 노트의 내용과 별개로, 그러니까 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로 뭔가 이렇게 그 걸려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제가 좀, 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그냥, 이런 부분. 네, 그냥 갑자기 여기 미니멀 서피스 이 내용 어떠셨나요? 했는데 이거 D 왜 걸리는 건가요? 이러면 아니, 이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보고 충분히 음미가 된 상태에서 아, 이게 나왔구나. 잘 됐다. 이거 H가 진짜로 0이 나오네. 이런 반응을 보기 전에 갑자기 여기서 이거 왜 D 바운디드 도메인 거나요? 이러면 얘를 보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첫 줄만 보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예, 이게 좀 답답한 때가 그런 겁니다. 여기 제가 이 첫 줄을 딱 펼쳤는데, 첫 줄을 보고 이 첫 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우리가 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게 아닌데,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디스커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괜찮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은 잘 네, 됐고 내용은 계산도 잘 됐고, 계산도 잘 됐고 근데 이 D에 네,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D에 대한 질문은 약간 전략에 가깝다. 네, 네, 그 문제를 셋업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수학적으로 뭔가 얻어내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필요 조건 맞아요. 찾기, 네, 필요 조건 찾기로. 그리고 이제 조금 보통 이제 calculus 베리에이션에서는 compactly supported 베리에이션으로 시작을 한다. 왜냐면 계산상의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compactly supported 조건을 빼면은 또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그 빼버린 베리에이션에서 뭔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또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또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계산은 진짜 잘 됩니다. 그리고 김록기 선생님 방금 그 감상은 되게 좋았는데, 이거 얘를 가지고, 얘를 미분하면 H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예, 이거를 미분하면은 H가 나온다고?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감상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음. 계산이 잘 따라와지고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야, 이걸 보고 여기서 미분을 해가지고 H가 나온다고 여기서 놀라는 거 한번 리액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이런 거.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니멀 서피스의 유도. H는 0이라는 조건을, H라는 0이라는 조건 자체가 특별해 보이기도 한데, 지오메트릭하게 왜 이걸 미니멀이라고 부르며, 약간 이런 것들의 해석이 여기 담겨져 있다. 네. 그 컴팩트 노멀 베리에이션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 형태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미니멀을 찾는 시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미니멀 서페이스라는 단어를 봤을 때 네네. 저번에 그 얘기했던 뭔가 그 아이소파라메트릭한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뭔가 길이가 고정이 되고 뭔가 넓이가 음.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것처럼 뭔가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것만 딱 보면 그 그렇죠. 네. 길이를 뭔가 제약을 해놓고 뭔가 그런 조건 같은 게 없이, 왜 이게 미니멀이지 했는데, 조금씩, 그 앞에 있는 지오데식과 비교해서 보니까, 아, 이 센스에서 미니멀이라고 했구나를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감상했습니다. 미니멀이 요런 느낌이죠. 서피스가 있고 얘를 컴팩트 영역에서 이렇게 바꿔봤을 때 에리아가 에리아가 줄어들 수 있느냐. 혹시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네.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요런 걸 시도해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미니멀이니까 이런 컴팩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가장 작기를 바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서피스의 에리아가 가장 작기를 바라는데 그거의 필요 조건이 크리티컬 포인트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네. 이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최소가 되려면 크리티컬 포인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미니멀 서피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미니멀 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미니멀 하진 않아요. 왜냐면 크리티컬 포인트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 리마크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미니멀 서피스는 에리어 펑셔널의 미니마이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왜냐면 그냥 크리티컬 포인트이니까. 미니마이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캘큘러스 1의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을 때 이게 로컬 미니멈이냐, 로컬 맥시멈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걸 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죠. 네. 그거 한번 해보면 돼요. 그거 한번 해보면 뭐 알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 시그마 에타라는 이거는 오퍼레이터인데요. L 시그마 에타라는 오퍼레이터를 정의해가지고 이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요 A 더블 프라임 0이 나오게 하는 요런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펑셔널이죠. 함수를 인풋으로 받으니까. 그쵸? L 시그마에 함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야 숫자가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또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네, 별로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함수랑 그냥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L 시그마 에타가 0보다 작게 나오는 이 그 सब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सब스페이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또 기초적인 해석학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컴팩트리 서포티드 디퍼런시able 펑션을 모으잖아요. 얘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룹니다. 덧셈, 스칼라곱 다 저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에타 1 더하기 에타 2라는 벡터는 그, 어, 이 녀석은 그냥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들을 모으면 벡터 공간이 기본적으로 돼요. 스칼라 곱도 똑같이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함수들의 모임을 뭐 대충 V라고 하고 벡터들이 모여 있고 지금 L 시그마 에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리니어 맵이거든요. 해보면 리니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작은 거를 거꾸로 가면은 얘가 सब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디멘전을 보고 이렇게 잡습니다. 인덱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네, 약간 이거 좀 대충 하는 감이 있는데 이거 디테일 좀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올게요. 이게 그 몰스 인덱스 티어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에타가 그 노멀 베리에이션의 그 강도 점마다 노멀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강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상황을 비주얼라이즈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 그 서피스들의 모임을 대충 이렇게 사각형 안에 점들이 각각 서피스를 나타내게끔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 L 시그마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에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이 서피스들의 집합이에요. 서피스들의 집합. 그리고 이 녀석이 서피스들의 집합이고 여기다가 그 에리아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기겠죠. 막 이렇게 요 바닥을 기준으로 에리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 크리티컬 포인트 있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사실적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사실적이면은 이 A 더블 프라임이 지금 방향이 2차원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에리아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가도 에리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디멘전이 2가 나오는 그림처럼 보이죠. 네거티브가 되는.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네거티브가 되는 방향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왜냐면은 솔피스들의 모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요 베리에이션 자체도 인피니트 디멘저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조금 상당히 신기한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타라는 컴팩트리 서포티드 디퍼런셜블 펑션으로 노멀 베리에이션을 주면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이 그 펄터베이션을 주면 서피스 에리아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멘전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에리아가 줄어드는 방향이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근데 모스 시어렘이 뭘 말해주냐면 그 방향은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네. 저도 증명을 안 봤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민 선생님인데 질문. 그 저기서 차원이 유한이다라고 그 이렇게 그 결론이 났잖아요. 저기서 저는 그걸 하나도 기대를 못하게 써가지고 좀 무서워 보입니다. 저 이야기. 네? 아, 아, 어떻게 저게 그, 파이나이트라는 거야? 뭐 이런 건가요?
네네, 아,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 파이널, 어, 말이 어, 이상하네. 네. 뭐, 거짓말 치지 마, 뭐 이런 건가요? 네. 아, 어, 네. 그런 네. 마음이 들었어. 네네네네. 좀 꽤나 충격적인 분석이죠. 진짜로, 이게 컴팩트리 서포티드 디퍼런셜 펑션. 근데 이거 자체가 인피니트 디멘전, 그러니까 이런 펑션들을 모아놓은 것 자체가 인피니트 디멘전이라는 사실이 먼저 와닿으시면 이게 좀 황당해 보이는 게 저는 좀, 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내가 서피스가 있는데 이 서피스를 이렇게 펄터베이션을 줄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서피스의 에리아를 늘리는 건 쉬워요. 그죠? 서피스가 만약에 한 대충 요렇게 생겼다. 그럼 펄터베이션 이렇게 주면 에리아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펄터베이션을 줘가지고 에리아를 줄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줄이는 게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애초에 걔가 아니에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 인덱스. 그, 그러면은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원기둥의 약간 반으로 잘랐다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줄이는 방법이 그 이 아치 쪽을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고 몰스 인덱스가 하나고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음, 되게 진짜 신기해. 한 약간 네. 저번 그 스터디부터 약간 몰스만 나오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굉장히 멋있는 그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때 준비할 때는 그냥 그 학생들한테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런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조금 이 요 셋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얘를 한번 그 뭐야 제미나이를 들들 볶던지 해가지고 네, 미니멀 서피스의 몰스 인덱스 티어렘을 알려줘라고 하면 잘 알려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고 네. 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에 거 하고 밑에 네네네. 내려와서 이 더블 프라임 있길래 네, 아까 예, 네. 이 얘기 지금 했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네네네네. 근데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 네, 횡설수설을 좀 했는데 그거를 이 네, 더블 네. 프라임을 구하려니까 O1 텀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O1 텀이 뭐지? 세컨드 오더 텀까지 있잖아요. T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얘를 그냥 0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세 번쯤 재계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 저기 항이 많잖아요. ET랑 FT랑 GT가 네네네. 항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리고 O 원텀들로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네. 좀 해봐야겠다. 이쪽, 네. 네. 이쪽은 그 미니멀 서피스는 사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지오메트리에서 되게 중요한 오브젝트 중에 하나라서요. 아예 대학원용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 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큰가요? 네. 두께가 이 정도, 사이즈가 이 정도. 굉장히 헤비합니다. 네. 계산이.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계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혹시? 네, 계산 많이 나와요. 네. 음,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그 준비가 좀 됐으면 사실 이 책을 봐도 굉장히 좋거든요. 미니멀 서피스는. 네. 어쨌든 궁금하시면 얘 한번 뒤져보세요. 네. 제목이 뭐죠? Course in Minimal Surfaces. 아, 네.
Chords and minimal surfaces. 네, 아, 네, 이겁니다. 네. 아예 이걸로만 책이 나올 정도로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 A 더블 프라임 T의 이제 형태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왜 나왔냐면 우리 몰스 인덱스 한번 구해보자라는 음. 얼토당토 없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될지 와닿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내용 이해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서야 오 엄청 신기한 내용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나온 건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예, 어쩔 수 없이 좀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마크들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약간 낚시용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게 학생들을 재밌지, 신기하지, 이러고 낚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학원으로, 뭐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어도,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떡밥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식일 겁니다. 네. 요, 이, 요 파트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요 다음 장까지? 요 다음 장까지가 좀 계속 그렇거든요. 네. 이거는 가이드 없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렇게 안 적어놨어요. 네. 아무튼, 네. 두 번째, 플라토 프로블럼. 이거 유명한데, 등수 방식이다. 이거. 이거 등주부등식 아니에요. 아, 다른 건가요? 이거 R3입니다, 전개가 R3. R3에서 클로즈드 커브기 있고 네. 이 안에서 설페이스를 만들 건데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그죠? 길이가 고정. 길이와 그 길이가 가둘 수 있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쵸? 이거는 요 커브가 하나 있고 R3에 이 커브를 바운더리로 가질 수 있는 서피스가 한 개가 아니죠. 요거 뭐 디스크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네, 있고 맞, 여러 맞네요. 가지 있잖아요. 약간 비눗방울 같은 네, 느낌. 예, 맞습니다. 네, 비눗방울 이렇게 소프필라멘트. 애기들 안에 넣는 그 비눗방울. 그쵸, 그쵸. 그래서 네. surface S of minimum area with C as boundary를 푸는 게 플라토 문제였습니다. 근데 네. 사실 좀 아, 납득이 잘 안 가요. 약간 그 아이스 파라메트릭이 훨씬 구체적이고 약간 신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이소페르메트릭은 훨씬 단순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 네. 약간 뭐 그 두 개가 조금 성질이 다른 게 플라토 프로블럼은 일단은 R3예요. 세팅이 R3고, 그러니까 클로즈드 커브가 저렇게 플레인하게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오, 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두개 뭐 네, 그쵸. 숨겨내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니라 아, 마른장처럼 그 커브를 잡으면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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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진짜 비눗방울 그 막대기 동그라미 원 이런 거를 그냥 에, 돌리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럼 너무 단순하고. 에, 에, 이제 그 문제 그 의도가 이해가 됐어요. 에, 클로즈드 커브 아무거나. 클로즈드 커브 아무거나. 아, 그래서 저런 게 있기는 한 거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 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없을 얘는 수도 살짝 다른 있다고. 겁니다. 얘는 살짝 다른 건데, 이거, 이게 플라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피스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게. 네, 미니멈 에리아를 갖는 서피스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게 문제였고, 이걸 진짜로 찾았고요.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군요. 네, 됩니다. 찾지? 됩니다. 어, 이게 클로즈드 커브인데 살짝 조건이 있긴 해야 돼요. C가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요, 커브가. 아 강성원 선생님 보셨던 것처럼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에다가 이렇게 클로즈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네. 뭘 믿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된다는 거요? 네네, 된다. 이 문제가 네, 된다는 아, 거요? 네. 네, 네. 이 믿을만 하죠. 근데 문제. 이게 증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음,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커브가 N차원 확장 버전도 있는지 궁금한데. N차원 확장 버전이 어 그런 거는 근데 나디드는 사실 클로즈드 커브라서 됩니다. 네, 오. 그건 돼요. 근데 낫이 어려운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그 네, 낫이 어려운 거는 좀 다른 얘기라서. 네,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아닌가? 낫 안 되나? 혹시 저 그 보류할게요. 네, 그 모르겠습니다. 낫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어쨌든. 플러터 프라블럼. 네, 이건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플러스 프로블럼이 이거 그냥 디스크를 이렇게 플레인 커브를 해가지고 디스크를 주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아니겠어? 그쵸? 근데 네, 이게 제일 작다는 그렇죠. 걸 보이는 것도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제일 작다고라는 걸 보이는 것도 증명이 좀 필요해요. 네. 모르잖아, 말 그대로. 네. 어쨌든. 그래서 플라토 프로블럼이 잘 풀려 있고요. 이 되게 멋있게 PD를 잘 써가지고 푼 게 있고요. 이 플라토 프로블럼에 파생되는 녀석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질문은. H2인데 이거 호몰로지입니다. 뭐지? 호몰로지. 호몰로지. 네. H2는 호몰로지입니다. 이게 그, 그, 호몰로지가 원래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호몰로지라는 게, 만약에 루프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루프 같은 걸 던졌을 때, 이 루프를 컨티뉴어스하게 당겼을 때 얘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호몰로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는 거, 이 도넛의 요 부분을 감는 루프를 고르면 이 녀석은 호몰로지 클래스에 속하는데 얘가 줄어들지 않는 클래스, 넌 트리비얼 클래스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루프는 그런 루프는 0이 아닌 호몰로지 1의 원소가 됩니다. 네. 그런 녀석은 루프를 모아놓은 게 H1이다 이런 말인가요? 어떡하지? 호몰로지 또 할까요? 재탕할까요? 여기서? 근데 H2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뭐 서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걸 모아놓은 거여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이, 근데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호몰로지 클래스인데 내가 이제 닫혀 있는 서피스를 모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스피어처럼 생겼어요. 그럼 이 스피어를 이렇게 살짝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컨티뉴어스하게. 그러면 이 호몰로지 그룹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클래스가 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모든 서피스들을 다 포함하는 클래스입니다. 동치 관계를 여기서. 동치 관계가 여기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 스피어가 있잖아요. 스피어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뭐 정사각형 이런 서피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은 클래스에 들어 있어요. 근데 얘랑 얘는 다른 클래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서 이렇게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엄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넌 트리비얼 호몰로지 클래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점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클래스니까 서피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녀석들 중에 가장 작은 에리어가 있는 서피스를 찾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 S2랑 S2로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면은 거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직권조작을 계속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걔는, 걔는 걔는, 이게 그럼 0인 건가요? 일단 걔는 넌 트리비얼 클래스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조건인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문제, 이 녀석의 그 단순 버전, 커브 버전이 지오데식인데요. 그, 서피스에서, 서피스에서 H1을 생각해가지고, H1 클래스 안에서 그 랭스 미니마이징 지오데식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랑 완전히 패러렐입니다. 아, 또 미국에, 차원만 하나 늘린 건가요? 그러면? 네, 그가, 그,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서피스인 상황으로 올라간 거죠. 네. 차원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 토러스가 있잖아요. 토러스. 토러스면은 우리가 이 호몰로지 클래스, 이 줄어들지 않는 호몰로지 클래스를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그 뭐지? 우리 코호몰로지 계산 그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대응 클래스 뭔지 아실 텐데 그 호몰로지는 코호몰로지의 듀얼이에요. 코호몰로지가 호몰로지의 듀얼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 지오데식 여기서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얘도 같은 클래스에 들어갈 것 같죠? 이거 컨티뉴스하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네. 네, 그러니까 호몰로지 클래스 H1이 그러니까 토러스의 H1은 T2. 네, H1은 제네레이터가 두 개입니다. 제네레이터가 두 개인데 얘가 그 요거 그거 이렇게 그 돌리면. 네, 세로로 감는 거. 네. 그 뭐 이렇게 할까요? 얘가 레디튜드고 얘가 롱지튜드 라인으로 뭐 이래야 그럼 될 필요는 여기서 없습니다. 네. 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 필드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커브. 진짜 커브? 커브. 음, 커브 그러니까 자체가 제너레이터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네. 음. 그러니까 클래스. 요 커브 있죠? 요 커브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얘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슬. 얘도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해도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갑니다. 네. 직관적으로만 조금 그림이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네. 그리고 반대로 얘도 있어요. 얘는 요렇게 간 녀석들하고 요렇게 간 녀석들 이런 커브들을 다 포함하겠죠. 이 클래스는. 네. 그래서 이 클래스 하나가 원소가 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하나하나들이. 그러면 이 안에, 이 클래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커브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 레디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뭐 얘도 있고요. 뭐 사실 여기서 가도 되고요. 그쵸? 이거 다 한 클래스 안에 있어요. 알파 안에. 네. 그럼 이 안에서 랭스 미니마이징 커브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토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니까 토로스를 그릴 때 그 원을 회전시켜가지고 만든 토러스를 그리면 그냥 아무 레디튜드를 잡으면은 가장 짧은
그 커브가 나오겠죠? 그 클래스 안에서. 근데 그렇게 안 생겨도 되잖아요. 토러스가 울퉁불퉁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토러스가 앞에는 엄청 얇다가 뒤에는 좀 커지다가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긴 이렇게 커지게. 생기고. 네, 뭐 음, 그러면은 딱 그 자리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네. 그럼 걔가 랭스 미니마이징 커브가 되겠죠. 알파에 해당하는 랭스 알, 미니마이징. 알파라는 클래스 안에서 가장 작은 커브. 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기호대식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게 지금 마지막 줄에 아니, 들어간, 네? 지오대식이겠느냐라는 질문은, 네, 네, 그것도 연관이 있긴 하죠.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어그로를 끌고 싶었던 거는 이게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미니마이징 서피스를. 호몰로지가 넌 트리비얼이면. 거짓말 치지 마. 뭐 이런 생각 좀 들죠. 네, 근데 됩니다. 네, 돼요. 지오대식도 근데 사실은 조금 막 필요할 것 같잖아요. 얘기가. 지오대식 진짜 찾을 수 있나? 알파 안에서? 네, 근데 찾을 수 있고요. 지오대식도. 미니멀 서피스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깨달았는데, 이 리마크들을 제대로 정리한 게 4번이네요. 네. 있네, 계산하는 게. 계산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짜잔,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가 있네. 짜잔, 와, 리치, 리치 나옵니다, 리치. 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게 정확한 셋업이에요. 네, 이게 정확한 셋업입니다. 그래서 컴팩트리 서포트 노멀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퍼스트 베리에이션 계산하면 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메인 커버처 벡터인데 그 메인 커버처 곱하기 노멀로 나와요. 네. 그리고 에리아 폼 DA 그리고 세컨 데리버티브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면. 그래서 시그마가 미니멀인 경우에 이 세컨 데리버티브가 h 곱하기 L 시그마 h로 나와요. 그래서 L 시그마 h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플라시안이 있고요.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놈 제곱이 있고요. 리치 텐서가 나옵니다. 네,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그래서 몰스 인덱스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L 시그마의 네거티브 아이겐밸류로. 네거티브 아이겐밸류의 개수로. 그래서 네거티브 아이겐밸류의 개수가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석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리아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존재한가? 존재하나? 세컨드 데리버티브 관점에서 그게 그 녀석의 개수가 인덱스예요. 괜찮나요? 좀 뭔가 좀 아니 너무 빠르게 우주로 무한정이다 가나요? 네. 보니까 이제 저기서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발휘할지를 모르겠고 그 아이디어는 좀 납득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차원이 무한 차원이니까 저 아이겐 뭔가 밸류를 구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이겐 벡터들도 무한계일 거잖아요. 무한 차원 행렬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거기에서 네거티브인 것만 빼가지고 하면은 나온다는 게
뭐 그쵸, 어떻게 하는 재밌죠. 거지? 좀, 네, 계산을 정말로 약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솟구치는. 네, 네. 네, 이게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통 이제, 해석하기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L 시그마의 아이겐밸류를 찾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를 찾아야 되니까, 정승민 선생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 아이겐밸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함수를 모으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막 이제 함수 공간 같은 걸 막 이것저것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겐밸류를 생각할 때는 L2 펑션들의 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 L2 펑션이 L2 스페이스가 힐버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보통 이렇게 잡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겐밸류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겐밸류 그거예요. L 시그마 H가 뭐 람다 H가 되는 거. 함수로서. 아, 람다가 함수인 네. 건가요? 예. 네네네. 네, 지금 보시면 얘가 숫자가 아니죠. L 시그마가.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노트가 포뮬레이션이 좀 별론데 얘가 진짜 정확한 포뮬레이션인데 L 시그마 H가 지금 함수잖아요. 라플라스를 취해도 함수고 H 곱하기 이 함수도 함수니까. 시그마 위에서 정의된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입니다. L 시그마가 L2 이것도 근데 잘 정의해야 돼요. L2면 일반적으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엄청 해석하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L 시그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네. L 시그마를 이 공간을 어떻게 잡고 아이겐밸류를 계산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엄청 그, 그 함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만 봤을 때는 라플라시안인가요? 저게 0이 되면은 문제가 아이젠밸류가 나오는데 아닌 경우에 아이겐밸류 어떻게 아니죠, 계산을 그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네. 얘가 0이어도 아이겐밸류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함수기 때문에. 밸류는 또 네. 아, 아이겐밸류는 그렇 컨스턴트여야 되잖아요. 컨스턴트 곱하기 네. h여야 되잖아요. 아, 얘도 함수라서 안 오. 됩니다. 네, 그렇게 찾는 건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인가? 일단 저기를 못 봤어요. 고백을 네, 이게 하자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네, 네. 일단 근데 저기 절로 못 봐서. 계산을 하더라도 맞춰볼 수 있는 게 하나 저거랑 네. 맞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리치 계산할 줄 모르시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네, R3에서 하면은, 맞습니다. R3에서 하면은 리치가 0이 나와요. 리치 커버처가, R3는 플랫이라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네. 이 부분에서 사실 이 포뮬레이션을 이해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냥 제가 포뮬레이션 그냥 드리고, 진짜 재밌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하던 방식을 이렇게 거대한 대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엄청 거대하죠. 미니멀 서피스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셋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아규먼트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어, 그 3차원에서 그래프 그릴 때, 그, 이 있잖아요, 이거. 크리티컬 포인트가 세 종류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아이씨,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아무튼 이런 경우, 그리고 새들인 경우,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의역의 디멘전이 2면은 아이겐밸류 디렉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새들, 마이너스 요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유한계인 게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장하는 거는 얘가 이제 인피니티 매천이면 네. 네거티브가 이게 인피니티인지 알게 뭐야. 네. 디렉션이 저렇게 많은데 설피스라는 집합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크리티컬 포인트 에리아 펑셔널에 대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면 걔는 아이겐밸류가 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해시안 같은 거죠. A 더블 프라임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함수 그래프 이 녀석의 해시안 같은 거죠. 이 A 더블 프라임이. 네. 해시안 같은 겁니다. 네, 해시안 같은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의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몇 개가 나오냐? 이게 유한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대. 네. 그래서 이 몰스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몰스 인덱스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미니멀 서피스의 에리아를 세컨드 데리버티브 관점에서 줄일 방향이 없는 경우는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에리아를 실제로 미니마이징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컨드 데리버티브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아, 근데 그렇다고 미니마이징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런 것들. 어쨌든 이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에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이 미분기하에서 꽤나 재미를 보는 영역입니다. 이쪽이 그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대충 이제 그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지오데식에도 몰스 인덱스가 정의가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팩트. R3의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 이게 컴플릿이어야 되는데, 컴플릿. 컴플릿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는 평면밖에 없다. 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네. 응. 네. 있어요. 네, 됩니다. 스테이블 미니멀 서피스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원래 진짜 버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인 거는 이 R2에서 그래프로 그려지는 미니멀 서피스가 평면밖에 없다였고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 얘기 보이시나요? 음. 오, 이게 뭐야, 이거? 7 8차원 뭐야, 이거? 7. 이상부터는 갑자기 깨져버리네. 이거 뭐야? 7하고 8 무슨 차이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거의 네. 신기한. 예,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뭐야, 예. 네. 근데 8부터 안 되는 게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약간 노멀 벡터 그 크로스 프로덕트도 7 물론 3차원이랑 7차원만 됐나? 뭐 그랬던 네. 것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신기하네요. 뭔가 있나? 이거 7 뭔가 있나? 약간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그 8차원에서 굉장히 신기한 에그젬플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먼스 콘이라고 그 8차원에서 그 미니멀 서피스를 찾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녀석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 8차원에서 미니멀 서피스를 찾는데 얘가 이 함수 형태로 써져요. 그래가지고 네. 어이가 없죠. 어쨌든 됩니다. 네. 어그로만 진탕 끌고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다음에. 유재민 선생님이 사이먼스 콘 검색해 주셨어요. 네, 저거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콘인데, 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저게 미니멀 서피스라서 아주 짜증납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여기도 팔, 여기도 팔, 네. 여기도 팔, 네. 이게 아까 그거 호몰로지컬 플러터 프로블럼의 그 진짜 세팅. 메인 커버트 플로우 얘기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조금 볼까요? 이거 그래서 HN-1 이게 그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 컨티뉴어스하게 쭉쭉쭉쭉 줄였을 때 그 N-1, HN-1, 그러니까 N-1 디멘저널 하이퍼 서피스가 이 확 줄어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클래스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 하이퍼 서피스 중에 그 완전히 줄어들지 않는 넌 트리비얼한 클래스를 하나를 뽑으면 그 안에서 있는 녀석들 중에 가장 에리아, 여기 볼륨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다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게 이 볼륨이 가장 작게 되는 서피스를 항상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멘전이 8차원 아래까지만 돼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방법만 러프 아이디어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 내용을 설명을 못 할 거거든요, 아마. 근데 아이디어 대충 이래요. 알파 안에 있는 하이퍼 서피스를 인테그랄 커런트라는 녀석으로 이제 그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인테그랄 커런트라는 게 하이퍼 서피스의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서피스가 아닌 녀석들도 있는데 인테그랄 커런트 중에서는 근데 하이퍼 서피스는 인테그랄 커런트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짓을 왜 하냐면 요것 때문에 합니다. 요것 때문에 합니다. 컴팩트니스. 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인테그랄 커런트는 잠깐 제쳐두시고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미니마이징 시퀀스.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인피멈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잡고 그냥 이제 시퀀스를 잡고 그러면 이제 계속 줄이는 미니마이징 시퀀스를 찾아보는 거죠. 미니멈 에리아가 나오게. 네. 근데 이거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미니멈 에리아가 0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알파가 트리비얼 클래스가 아니니까. 이게 미니멈 에리아가 0이 된다면 컨티뉴어스하게 줄여서 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피멈이 0이 아니에요. 인피멈인데 이제 하이퍼 서피스 알파에서 하이퍼 서피스를 잡아가지고 에리아를 계산하면 이 녀석은 0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게 0이 아니면 이 인피멈 에리아로부터 입실론만큼 올라가서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그 인테그랄 커런트 하나 찾고 이 사이에서 인테그랄 커런트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니멀 그 시퀀스가 나오겠죠? 미니멀 에리아까지 수렴하는 하이퍼 서피스의 시퀀스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팩트니스가 중요한데 인테그랄 커런트를 이용하면 컴팩트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마이징 시퀀스가 있으면 우리가 섭 시퀀스를 찾을 수 있어요. 컨버지하게.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서피스를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 세팅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플라터 프로블럼 스타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이건데 지금 보면은 에리아 미니마이징 서피스는 뻔하잖아요. 그냥 이거 디스크예요. 다른 거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에리아 미니마이징 서피스 이거 미니마이징 시퀀스 아이디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재수 없는 시퀀스를 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에리아 조건만 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에리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서클이면은 뭐 이게 파이잖아요. 파이 r 제곱이니까. 네,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 플러스 1 오버 n 요런 에리아를 갖는 서피스를 찾아가지고 시퀀스를 잡아서 이렇게 미니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하기 테크닉이죠,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재수없게 막 이런 걸로 고르게 될 수가 있어요. 에리아가 너무 작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다음 시퀀스 엘리먼트는 이렇게 생겼고 다음 시퀀스 엘리먼트는 또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하이퍼 서피스가 컨버지 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인테그랄 커런트로 보기 시작하면 이 녀석도 컨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팩트니스가 굉장히 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마이징 하는 인테그랄 커런트 개념을 찾은 다음에 얘가 다시 하이퍼 서피스가 되는 거를 보이는 걸로 증명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해석하기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그 너무 리지드해서 리미팅 프로세스를 하면은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살짝 제너럴라이즈를 해가지고 그 약간 그 범주를 좀 늘리는 거죠. 네. 그럼 범주를 늘리면은 컴팩트니스가 되게끔 범주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가 이 커다란 세상에서는 그 수렴할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장이 되면은 이제 찾았잖아요. 이 거대한 클래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 제너럴라이즈된 오브젝트 안에 있다는 걸 찾았잖아요. 그럼 얘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지금 미니마이징 성질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지드한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쓰여서 증명이 되는 게 이제 지오메트릭 메저 시어리라는 굉장히 터프한 테크닉이 쓰이고요. 네. 거기서 등장하는 오브젝트들, 인테그랄 커런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베리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는 자연스럽잖아요. 미니멈 에리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그 에리아를 향해서 이제 컨버징 하게끔 그, 그 후보들을 계속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걔가 그 미니멈을 어치브 하는 형태로 하이퍼 서피스가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우회하는 거죠. 인테그랄 커런트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뭐 조금 그래도 이해,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좀 전달이 되나요? 근데 이 파트는 이제 사실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은데, 뭐, 이 부분이 조금 더 있거든요.
미인 커버처 플로우 얘기할 때 조금 더 있고, 근데 이거는 이 미니멀 서피스와 하모닉 펑션 이야기는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그로성 리마크만 날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네. 네, 뭐, 계산을 많이 해보, 네.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보게 되나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뒤에서. 네. 연습 문제가 필요한가요? 뒤를 보시면, 네,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는 사실 진짜 대학원 낚시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말하고 나니까, 이게 좀, 깔고 들어가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아서, 좀 근데 들으시면서, 그 네,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네, 네. 네. 네, 유재민 선생님. 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오대식, 커브 베리에이션 주는 것도, 어렵다 싶었는데, 에어리어의 베리에이션 주는 거는 더 어렵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싶었습니다. 또 할만합니다. 또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또 하면 또 할만해요. 네. 네. 네, 얘는 진짜 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좀 머리 터져요. 얘는. 네. 지오메트릭 메저 시어리는. 네, 그냥 측도론도 험한데 지오메트릭 메저 시어리는 더 험하거든요. 네. 위험해 보입니다. 네. 네, 이쪽도. 근데 그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라서 예, 알아두면은 쓸모가 있을 텐데 아마 이 시간에는 못할 거고요. 아마. 네. 미분기야 미분기야랑은 또 다른 범주라서 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리마크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뭐 미크워처 플로우 잠깐 얘기하고 이제 미니멀 서피스 앤 하모닉 펑션 이 부분은 이제 계산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제 예제도 있고요. 컴플렉스 애널리틱 펑션하고도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리마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소메트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 가우시안 커베처는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된다. 이야기까지 하면은 5번, 6번 하고 이제 제가 올려드린 노트가 끝날 텐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서피스를 잠깐 제쳐놓고 우리 텐서 선생님들이 텐서 좋아하시니까 리만 기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군요. 손든 게 아니라. 네.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